알티세르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 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거를 다른 데서는 이념적 국가기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가기구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경찰이나 군대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데올로기적, 이념적 국가기구라고 할 때는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된 교육, 종교, 가족, 법,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우리의 관심사인 교육이 이념적 국가기구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교육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지배 집단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해서 여기 헤게모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헤게모니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람시가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제 마이클 애플 또 받아서 이제 자기 이론 안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뭐 알티세르에도 나오고 그 애플의 이론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자발적 합의. 헤게모니 지배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헤게모니 지배라고 할 때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티세르라고 할 때는 이념적 국가기구로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억압적 국가기구, 이념적 국가기구로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알티세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회학자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작년 국가직 문제였잖아요. 학교가 지배집단의 이 의미체계와 가치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때 답은 애플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알티세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문제가 뭐 알티세르 주고 애플 주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구조론적인 관점인 건지 아니면 그 갈등론적 관점인지만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축으로 이제 문제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파슨스 같은 경우는 구조기능론적 입장에 선발을 강조, 사회화랑 선발을 강조했던 학자로 우리 앞에서 살펴봤고요. 로젠탈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 드리븐, 구조기능론적인 관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학교가 지배집단, 정당화 이런 개념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애플을 고르셨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 애플의 그 어떤 특징도 같이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 그리고 이분도 역시 교육과정 사회학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게모니 이론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우리가 헤게모니 지배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지배의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얘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로서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지 뭐 절대적 지식의 개념은 아니다. 라는 부분, 되게 정치적인 성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